나와도 자유는 없더라. 우리 모두가 노예인 거죠.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거 썸네일이 바로 나와야죠. 이게 유튜브 감성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영상 그대로 본질 그대로를 담은 날것. 진정한 의미의 유튜버는 이제 두더지 찍고 이런 게 진정한 유튜브. 제가 3월 1일자였나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반년이 안 됐죠. 그렇게 일부러 방송 노출도 안 했는데 되게 오래되게 느끼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뭔가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좀 잘 나가는 채널들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요즘 눈여겨보는 거 안원잘? 르센네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홈하면? 네, 안 될 것 같은데? 검열 좀 하고 기러기 아빠의 최후 이런 것들 자본주의 다큐 그 다음에 뭐 차, 영화 리뷰 검색한 기록이요? 충주시, 테슬라, 아이오닉 5 LCK, 양산시, 오타니, 빠니, 문산시 울주군, 침착맨 피식대학 좋아해서 보는 것보다도요 일단 트렌드를 쫓으려고 드립 같은 거 그리고 그런 채널들은 왜 잘 될까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재미가 좀 없어요. 순수하게 시청을 못해요. 이게 왜 잘 됐지? 이거 찍기 쉬웠겠는데? 우리 거에 적용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냥 이제 막 즐겨서 보긴 어려운 저는 되는 대로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급하게 나오게 된 거고 뭔가 좀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이제 유튜버의 길을 선택하게 됐던 거고 일단 퇴사를 할 때는 어디에 소속되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혼자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운영을 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신 거예요? 광고주에게 목줄을 잡혀가지고 지시라면 짓는 대로 짓고 공을 물어오라면 물어오고 무는 신용도 해야 되고 저 스스로도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긴 하지만 나와도 자유는 없더라. 우리 모두가 노예인 거죠. 완벽한 자유는 없다. 사실 이제 유튜버도 소비자에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괴물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괴물들을 누가 만들었다?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시청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 선생님이 공급자 마인드 버려야 한다 이 말 자주 하시잖아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알면 아니 저도 그래서 업무 시간에 반을 이걸 왜 많이 볼까? 이게 그렇게 재밌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정답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저는 약간 그러니까 모든 유튜버들이 뭔가 썸네일만 봐도 요즘은 질리는 것 같아요. 구석에 상단에는 100만, 200만 조회수 적어놓고 글씨체 다 막 이만큼 해놓고 제가 이제 올드스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기준 이게 유튜브 감성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글씨 없고 그 영상 그대로 본질 그대로를 담은 날것. 최근에 제가 올렸던 두더지 영상도 아이랑 같이 수안보에 놀러 갔습니다. 좀 걸었는데 저쪽 앞에 뭐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뭐지? 두더지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일단 담아야겠다. 두더지가 이제 하수구 쪽으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게 유튜브죠. 하루 만에 올렸던 것 같아요. 편집이 없었어요. 잘라서 올렸어요. 이렇게. 뭐로 편집하세요 그러면? 좀 본격적인 질문 같네요. 미리 캔버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도 프리미어 프로를 씁니다. 날 것으로 올리신다고 해서 유튜브에 그대로 올리시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덕지덕지 꾸미고 막 뭔가 기획하고 이거보다 직관적으로 딱 찍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믿을 폼이 좀 죽는 것 같고 쇼츠를 보거나 아예 좀 길게 틀어놓고 보거나 그래서 라이브 쪽으로 갈 거란 예상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라이브가 좀 더 공격적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더 즉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야. 그럼 라이브 스트리밍도 좀 준비 중인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나락을 가면 펌핑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시 송출을 해야죠. 간장도 먹고 개 노는 거죠 그냥. 시청자와 함께 소통하고 노는 그 라이브 시스템도 돈이 좀 들어요. 카메라도 또 요거까지는 아니어도 미러리스를 또 설치해야 되고 조명을 주의 있게 봤습니다. 추진력이 없어요 근데. 귀찮아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싶을 때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선태님 영상 보면 일반적인 광고나 이런 브랜디드 영상과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에이티브하기도 하고. 벌써 디스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도 벌써 아니요. 전혀. 기획이 가장 어렵죠.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거 썸네일이 바로 나와야죠. 이 영상에 대한 게 썸네일에 완벽히 매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썸네일이랑 제목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죠. 주제 없이 소재부터 잡고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일 재밌게 만들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먹방을 해야 돼. 먹방을 하자. 그럼 먹방을 어디서 해야 제일 재밌을까? 그런 식으로 하수처리장 먹방도 했었고. 맛있겠네요. 제가 꿈꾸던 먹방이에요. 하이라이스입니다. 색깔 비슷하죠? 슬릭백이 유행해요. 그럼 슬릭백을 먼저 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슬릭백을 어디서 해야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하수구 관로 공사를 홍보한다든지. 그렇게 좀 거꾸로 접근하면 훨씬 더 찰떡같이 맞출 수 있죠. 특히나 쇼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근데 이제 그
그런 호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고 저도 정해진 주제 내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고 있죠. 그럴 때는 어떤 뭐 새로운 기획법이 있으세요? 기획법은 없어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기획을 하려면 섭취를 해야 돼요. 일단 최대한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떠들다 보면 생각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냥 일상 대화나 아니면 뭔가 그 발상 하나에 꽂혀서 이렇게 좀 쌓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정리가 돼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기획을 하는데 어렵죠. 사람마다 그 우물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셈이 무한히 솟아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 같은 경우도 이제 자꾸 새로운 물을 영입을 해서 써먹고, 뭐 기획자든 아니면 뭐 작가 분들이든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아주 좋은 모델 같습니다. 선배님 콘텐츠 보면 아슬아슬한데 선을 넘지 않는다는 느낌 받을 때 되게 많거든요. 웃음과 불쾌함은 사실 한 끗 차이잖아요. 한 끗 차이가 아니라 감수성에 따라 불쾌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게 일부는 불쾌해요. 어쨌든 최대 다수가 좀 재미를 더 느끼게 만드는 선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커뮤니티를 많이 봐요. 눈팅을 많이 해요. 편식 안 하고 여러 개를 섭취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좀 덜해졌어. 다행히 우리 커뮤니티 생태계가 좀 건강해졌습니다. 분들도 뭐 이렇게 진지하게 쓰는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 그래도 저도 느끼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채널이 작을 때는 다 올렸어요. 근데 채널이 커지니까 무거워져요. 왜냐면 잃을 게 많거든요. 저 잃을 게 없었어요, 사실. 특히나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이제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공격수 같은 표현을 좋아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재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상이 나오니까 그게 좀 가장 가슴이 아픈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옛날에 하이라이트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뭔가 사람들이 낚이는 기분을 더 느끼고 그것만 보고 그냥 많은 경우도 있고, 최대한 예측 가능한 썸네일과 제목과 일치하는 게,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은. 그러니까 저 좋아하는데 그거로 옛날에 잘 끌었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나의 근본은 혼자 하는 것이다. 결국 저의 근본은 그냥 혼자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같아서 그냥 혼자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희 이제 광고주 분들이랑 접촉이라든지 행정 업무나 지출 이런 업무는 저희 직원분이 도와주고 계시고, 근데 이제 영상에 관한 거는 제가 하고 있죠. 기획, 편집도. 편집자를 몇 분을 좀 떠나 보냈어요. 편집을 해보니까 맡겨도 내가 건드려야 되더라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 맛이랄까? 근데 그거를 다 요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편집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채널에 했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우리 거랑 얼마나 제일 잘 붙냐가 1이긴 해요. 사실 모든 조건을 떠나서 일단 제일 핏한 게 좋은데, 저희가 거의 업계에서는 좀 양아치에 가까운 방식이긴 합니다. 업계에서 아마 소문이 자자할 겁니다. 얘네는 다 지멋대로 한다. 얘네 말 안 통한다. 웬만하면 저희 쪽으로 기획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100% 되진 않아요. 근데 제약이 들어가면 저희는 쥐약이긴 합니다. 정말 터치 하나도 안 한 브랜드들도 있긴 해요. 가편본을 들였을 때도 그냥 100% 그게 잘 돼요. 저희 채널에 뭐 시몬스 같은 거죠,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뭐가 터질지는 잘 모르거든요. 뭐가 안 될지는 잘 알아요. 안 될 거가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답답한 거야. 왜 이렇게 하자고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광고주분들보다는 조금 더 시청자 편이니까 저분들은 좀 이게 회사 편. 어쩔 수가 없죠.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짧은 영상 하나에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세요, 다. 그러지 말고 이 브랜드 네임 알린다. 어떤 제품이나 업체가 갖고 있는 뭐 특장점, 그 중에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장점이면 베스트예요. 내가 장점이라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저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 행동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는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주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주셔야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영상 하나잖아요, 사실. 영상 하나인데 보험 약관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좀 어려운 거고 효과가 떨어지는 거니까. 저는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해주는 게 영상 컬러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누가 망치려는 사람 없어요, 자기 영상. 와, 나 영상에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아니, 누가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영상이 잘 되길 제일 바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죠? 제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믿고 맡겨도 된다. 그 구독자를 제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그 결을 좀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선태님은 선태님 채널의 구독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채널의 구독자를 잘 아는 거는 채널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은 변태들이죠, 뭐.
모르겠어요. 왜 구독하는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조금 트렌디한 거 좋아하고 좀 재밌는 거 좋아하고 좀 핫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을까? 저희 채널의 재밌는 점은 댓글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분들 드립이 더 웃겨요. 제 드립보다. 제 드립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주 구독자층 활발하게 활동해 주신 분들이 되게 위트 있고 재미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장이 되더라고요. 댓글창이. 인스타 스토리처럼 활용한다 이러면 댓글. 맞아요. 네. 아 두더지가 좋은데 그런 거나 찾아야겠다 계속. 동물 유튜버처럼. 근데 또 이제 두 번 하면 안 된다. 동물도 하면 아 또야 약간 또 이렇게 돼. 유튜버의 역할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하셨는데 대중과 어떻게 보면 브랜드 사이의 중간 지점이고 조금 더 대중에 기울어지는 역할인 것 같다. 그래서 요즘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에이터들의 역할. 선생님은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신지? 갑자기 제가 말하면서 이게 정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느꼈어요. 지금 얘기하면서. 전 진짜 원래 시청자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청자 편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 난 이미 닳고 닳아서 시청자 따위는 뒤편이고. 야, 니들은 그냥 주면 봐. 아니, 너 관성도 있거든요, 사실. 공급자 마인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하다 보면 약간 관성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없을 때도 봐주고 이러잖아요, 사실. 다 재밌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너무 지금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다시 시청자 편으로 돌아가야겠다. 악덕 기업 놈들의 편을 너무 들지 말고 비중이든 영상 퀄이든 조금 더 시청자 쪽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더 자컨을 좀 더 많이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을 쓰든. 그래서 그러네요. 시청자 편을 안 들었다 내가. 사측이었다. 그러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홍보, 좋은 광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광고 업계가 사실 좀 거품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어떤 광고 효과를 논하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그래서 뭐 이게 제품 판매랑 얼마나 이어져 그거는 분석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정확히. 그냥 그럴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뿐이지. 1차적으로 조회수라든지 그런 바이럴된 정도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되잖아요. 어쨌든 전 조회수가 가장 중요하고 조회수랑 그 반응도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간 바이럴 온라인상에서는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PD님 채널쇼에서 또 심포지엄 했었잖아요. 거기 이제 빠니버터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서 인정하는 크리에이터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제가 인정하는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 저 미미민우, 침착맨님. 왜냐면 다들 뭐 셀레브리티들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전 좀 생각이 달라서 그건 좀 궁금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미미미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촬영을 했거든요, 사실 같이. 그러니까 스태프분들이 많다고 제가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한 10몇 명이 오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유튜버는 이제 두더지 찍고 이런 게 진정한 의미의 유튜버. 그러니까. 아니, 유튜버죠. 다 유튜버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열등감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좀 철저하게 개인에 집중된 그런 크리에이터가 제 생각엔 더 유튜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빠니버터이랑 다르게 미미미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하도 징징거리셔가지고 재미, 조회수, 발상 얼마나 특이한가 그런 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심사에 군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를 뽑아주신 이유는 각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포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싫다? 왜 뽑았어 그럼?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제 관점대로 뭐 평가의 위치는 솔직히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를 주셨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 자랑 같지만 뭐 침대라든지 뭐 빙수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도 좀 놀랐던 좋은 성과를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고맙다는 연락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회수에서 이어지기 어렵다.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실 삼성이나 애플을 몰라서 그분들이 광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유튜브도 그렇고 어떤 계속된 인지도 확보 혹은 좀 젊은 층 포획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브랜드 관점에서. 근데 직접 제품이 안 팔렸다. 아쉬운데 몹시 아쉬운 일이 있는데 업보죠 뭐. 그리고 사실 그거 같아요. 와, 조회수가 안 나올수록 제품이 더 팔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경향성은 있지 않습니까? 경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로스도 감안해서 제의를 하셔야죠. 그러다가 또 이제 두세 배로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좋은 홍보, 좋은 광고란 무엇이냐에 있어서는 그런 매출까지 좀 포함돼서 선생님이 생각하신다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브랜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브랜드 이름만 알리면 더 좋다. 거기에 이제 매출이 따라오면 좋죠. 사실 매출까지 따라오면 더 좋은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브랜딩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일회성 광고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브랜디드라는 게 사실 업로드는 돼 있지만 하입 받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단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랑 예를 들어서 뭐 제품 하나만 가지고 15초짜리를 뭐 예를 들어서 몇 달간 노출하는 그런 거랑은 이제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게 하셔야죠. 왜 여기서 다 모든 걸 하라 그래요? 정책도 여기서 짜라 그러지? 브랜디드로? 물건도 다 여기서 팔고. 유튜브 웍스 어워즈 지금 신청 기간이거든요. 출품을 고민하시는 크리에이터나 이제 마케터 분들도 계실 텐데 심사위원으로서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상금이 얼마죠? 저희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벨상도 돈을 주는데 유튜브 웍스에서 돈을 안 준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고 명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외부 유튜브를 안 나간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거의 몇 달 만에 촬영인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또 이게 타이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고, 돈은 안 줘요. 기본적으로 하다못해 수건도 안 줍니다. 저도 지금 안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 업계 다수의 어떤 마케터분들이나 기업이나 광고주나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과 이익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